갑자기 야영지를 떠나게 된 잼버리 참가자들은 오늘부터 대거 수도권으로 몰립니다. 3만 6천여 명의 숙박시설 확보에 정부와 지자체가 비상입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어제 관내 25개 자치구에 긴급히 내려보낸 업무 연락입니다. 각 자치구별로 오늘부터 오는 12일까지 15,000명 이상이 묵을 숙박 장소를 찾아달라는 겁니다. 제출 기한은 저녁 6시까지. 강남, 송파, 강서 등 5개 구에는 1,000명 이상, 나머지 구에게는 500명 이상으로 할당했습니다. 호텔과 게스트하우스 등 일반 숙소는 물론 홈스테이까지 동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서울 일부 구에서는 주민들에게 숙박비와 식비를 줄 테니 홈스테이를 수소문해달라는 문자를 돌렸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 문자를 보내서 주민분들은 전화가 안 오세요. 실질적으로 홈스테이 가능한 전화는 지금 아직 한 건도 접수가 안 됐어요. 하지만 조직위 측은 다른 말을 합니다. 일반 가정집에는 홈스테이식으로 숙박을 고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도 서울과 비슷한 수준인 15,000명이 머물 곳을 찾고 있습니다. 휴가철에 갑자기 숙박시설을 확보하기 어렵다 보니 방학을 맞아 비어있는 대학교 기숙사나 공무원 연수원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이제 급하게 회원부 연락받고 막 이렇게 통해서 받는 거라서 지난 주말 1,000여 명의 영국 대원이 서울에 와서도 숙박난을 겪었는데 3만 6천여 명이 수도권 일대에서 동시에 숙소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오후 5시가 넘어 호텔과 기숙사, 공공시설 등으로 충분한 숙소가 확보됐다며 홈스테이는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변유재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이대로면 목요일 우리나라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채림 캐스터, 카눈의 경로가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현재 제6호 태풍 카눈은 규슈 남쪽 약 350km 부근 해상에서 북진 중이고요. 여전히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오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해 내륙을 관통해 북한으로 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진로와 강도에 대한 변동성은 남아있지만 한반도 전역이 초속 15m 이상의 강풍 반경 안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내일부터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텐데요. 당장 내일 오전 제주도, 낮엔 남해안, 밤에는 남부지방에 태풍특보가 내려지겠고요. 서울 등 중부지방도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 태풍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면 폭염은 조금 잦아들까요? 네, 길게 이어지던 폭염과 열대야는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강한 비바람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영동에 500 이상, 영남 서부와 동해안에 300 이상, 그 밖의 지역에서도 50에서 많게는 150mm가량이 쏟아지겠습니다. 또 바람도 강하게 몰아칠 텐데요. 경상 동해안에 초속 40m, 영동과 영남 내륙에 25에서 35m, 영서와 충청, 호남과 동부에도 20에서 30m 안팎의 매우 강한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또 전해상으로는 물결이 높게 일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도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인천과 경기 등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면서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굉음과 함께 낙뢰가 내리칩니다. 깜짝 놀란 시민은 들고 있던 우산을 놓쳐버립니다. 천둥이랑 번개가 동시에 꽝 하고 내리쳤거든요. 태어나서 본 것 중에 가장 컸죠. 그래서 제 핸드폰도 약간 흔들리고 그래서 너무 놀랐거든요, 진짜로. 비슷한 시각 경기 안산시의 한 차도에서는 맨홀과 하수구에서 빗물이 역류해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현재 하수구가 역류한 상황인데요. 한 개 차로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안산시엔 한때 시간당 5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도로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사람들이 우산을 안 갖고 왔고 많이 뛰었고 식사해서도 못 나가요. 느낌이 우리 베트남 같아요. 햇빛이 있었는데 또 금방에 비 많이 와요. 인천 송도에서는 시간당 최대 87mm의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이른바 극한호우를 뜻하는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이 비로 인천 부평구 빌라 지하가 침수되고 송도와 고잔동 일대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침수 피해 신고는 경기 남부에 20여 건, 인천에 모두 14건 접수됐는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기상청은 폭염과 태풍 영향으로 소나기 구름이 형성되면서 당분간 이 같은 국지성 호우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지난달 실종자 수색 작업에 나섰다가 숨진 고 최수근 상병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 상병이 속한 해병대 1사단장의 부당한 지시 때문에 해병대원들은 구명조끼도 없이 예정에 없던 수색에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익표 기자입니다. 집중호우로 경북 지역에 산사태가 잇따랐던 지난달 15일. 해병대 1사단장 주관으로 지휘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해병대원의 복구 현장 투입이 논의됐는데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 이때까지만 해도 실종자 수색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해병대원들은 안전장비 없이 장화와 포대자루, 삽과 곡괭이만 챙겼습니다. 해병대 1사단장은 대원들이 떠나기 직전에야 실종자 수색도 과업에 포함된다고 말했고 이 때문에 대대장 이하 지휘관들은 수경지에 도착하고 나서야 실종자를 수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7월 18일 현장을 찾은 해병대 1사단장은 더 나아가 물속에 장병들을 투입시키라는 취지의 지시를 거듭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휘관들이 물이 가슴까지 차온다고까지 했대요. 영상통화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수색해라고 했대요. 해병대 수사단은 결국 1사단장이 작전의 주요 임무가 실종자 수색이라는 것을 공지하지 않아 장비를 준비하지 못하게 했고 무리하게 수색을 요구하며 안전에 대해선 어떠한 언급도 없이 복장 통일과 철저한 브리핑만 지시했다고 결론냈습니다. 실제로 해병대 1사단장은 물속에서 탐침봉만 들고 작업 중인 해병대원들의 사진 보도를 보고 적극적인 홍보가 아주 좋다고만 독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수근 상병은 해병대 1사단장이 현장을 찾아 수색을 독촉한 바로 그 다음 날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